자산운용자의 삶과 증시각도기의 삶. 요즘 하루 24시간도 부족한데요. 흑삼전탕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은 방송에서도 티가 납니다. 잃지 않는 건강 흑삼전탕. 자, 오늘도 한 포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독이마을 분들도 이제 흑삼전탕으로 설계하세요. 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독이마을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6일 월요일 아침이 환하게 밝았습니다. 증시 각도기 TV 월요일 한국 장전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들이 너무 많아서 속도를 좀 더 가열차게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몇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요. 일단 먼저 미국에서는 오미크론 문제가 있습니다만, 오미크론보다 더 크게 느껴질 것이 아마 금리 인상에 대한 건일 거예요. 금리 인상을 느끼기 시작했다. 자, 금리 인상을 느끼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 우리가 테이퍼링을 느꼈을 때처럼 그런 반응이 올 수 있다. 작년 9월달, 올해 9월달에 테이퍼링을 느꼈을 때 어떻게 됐나요? 미국 시장이 제대로 한번 조정을 받았죠. 근데 어제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어제 오미크론에 의한 하락이라기에는 종목들의 움직임 좀 이상했어요. 어제 이제 종목 맵을 한번 곧 보게 될 텐데, finviz.com에서 제공하는 종목 맵을 보시면 이게 오미크론 때문에 이렇다라고 얘기하기가 되게 애매해요. 자, 볼까요? 보시죠. 자, 왼쪽에 있는 게 테크놀로지 기업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인텔, 오라클, AMD, 이런 종목들이 많이 빠졌잖아요. 그쵸? 많이 빠졌고, 그 다음에 은행주들도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중간에 헬스케어는 오르긴 했습니다. 헬스케어는 분명히 올라요. 잔슨앤존슨 1.46% 올랐으니까.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테슬라. 근데 보시면, 여기에다 넷플릭스도 2.33% 빠졌죠. 자, 보세요. 오미크론이라면 넷플릭스가 빠지나요, 오르나요? 오르지. 넷플릭스는 안 빠져. 오미크론 때문이라면. 근데 빠졌단 말이지. 근데 얘네가 상당히 고공행진하던 애들이고, 테슬라도 마찬가지야. 물론 테슬라 지금 오늘 중국에서 모델 Y가 2천 몇백 대 까먹었다. 지나면 까먹네. 하여튼 꽤 많은 대수의 리콜이 있는데, 이번 리콜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안 되는 리콜이에요. 제대로 된 리콜을 한번 맞았어요. 중국에서. 이것도 악재인데, 근데 지금 테슬라 6% 빠진 거는 이제 대주주도 빠진 것도 있어가지고,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성장성이 강한 주식들, 그리고 주가가 많이 오른 주식들이 조금 더 세게 빠졌다라는 것이죠. 이거를 뒤집어서 돌아와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멀티플 높은 놈이 빠졌다는 거야. 멀티플 높은 놈이. 그러니까 PER 배수가 꽤 높은 놈들. 그런 놈들이 좀 빠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요? 금리 인상을 좀 느꼈다라는 거지. 어제장. 거기 대표가 뭡니까? 비트코인이었어요.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폭락을 했었잖아요. 물론 이제 반등은 했습니다만, 반등한 가격 자체의 비트코인 가격이 5만 달러 이하예요. 우리 얼마 전에 6만 5천 달러까지 봤잖아. 그죠? 그리고 5만 달러 중반에서 노는 거 봤잖아요. 근데 5만 달러가 깨졌으니까 상당히 큰 폭으로 빠졌죠. 이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성장성과 멀티플을 높게 주는 기업들과 자산이 빠졌다라는 이유는, 금리에 대한 생각을 시장이 하기 시작했구나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미크론이 거기에다 덧붙여가지고, 플러스 알파로 더 타격을 매긴 거예요. 시장을, 미국 시장 기준으로. 그런데, 금리 인상에 대한 생각이 시장이 강했고, 반면에 또 채권 시장은 상관없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경기 하강할 건데, 라고 확신을 하면서 채권은 금리가 떨어지면서 채권 초강세를 만들어냈다라는 점. 그게 미국 시장에 아주 복잡한 내용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자,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또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자, 드디어 무슨 자넷 옐런 재무장관께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인정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플레이션을 일시적이라고 간주하기가 이제 어려워졌다. 그랬어요? 그런 거였어요? 자, 인플레이션을 묘사하면서 그동안 써온 일시적이란 단어를 물리려고 한다. 안 물려줄래? 물리려고 한다. 일시적인 단어를 물리려고 한다. 자, 우리가 처한 상황을 묘사하는데 그 일시적이라는 게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는데 동의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자,
근데 다행히 우리 계속 인플레이션 심할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했고, 저는 오히려 중국의 PPI가 미국의 CPI로 연결되는 거 아니냐, 이 고리를 한번 찾아보자, 앞으로 잘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만큼 이거 일시적인 문제 아니라는 거죠. 이제 모두가 이거를 인정을 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에 대한 경계 심리가 이제 붉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사실은 내년도 한 6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면 3월 달 정도에 시장이 빠진다, 한번. 우리 9월에 빠진 것처럼. 근데 9월 빠진 것보다 더 빠지겠지. 당연하지. 테이퍼링은 여전히 돈을 풀고 있는 거죠. 그죠? 돈을 넣어주던 양을, 땔감을 한 무더기씩 넣던 거를 한 줌씩 빼는 거야. 매번 넣을 때마다. 근데 매달. 근데 그 속도를 이제 빠르게 빼겠다라는 얘기고, 빠르게 빼겠다고 했기 때문에 6월달 마감이 아니라는 거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겠고, 한 달 빨리 한다는 거를 뭐 빠르게 한다고 얘기하지는 않을 것이고, 2달 이상 빨리 뺄 것이고, 그럼 대략 석 달은 먼저 빼는 게 빠르게 빼는 거 아니냐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대략 그렇다면 내년 3월도에 테이퍼링을 끝낼 것이고, 내년 3월달에 빼고 나면 일정 기간 금리를 안 올릴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달에 금리 인상 가능성, 가시권에 들어온다라는 점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죠. 실제로 그러든 아니든. 주식은 심리가 중요하다. 제가 이런 시나리오를 풀어주니까 그럴싸해, 이런 생각 드시나요? 시장이 그럴싸해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더라도.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럴싸한 심리적 기제를 바탕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내년 6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면 3월 달에 얻어맞는 게 맞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앞당겨주는 거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지금 세미파이널 경기하듯이, 오픈 경기하듯이, 일단 지금 한 대 얻어맞아 주시고, 그 다음에 살짝 얻어맞아 주시고, 내년도 3월에 제대로 한 대 얻어맞아 주시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는 충분히 시나리오상 하나로 가정할 수 있어요. 예. 그렇죠? 근데 일단 지금 시장에 그렇게 영향을 좀 받았다는 건데, 이것이 뭐 줄줄이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냐, 그건 모르지. 그건 어떻게 알아요? 그건 모르는 건데, 어찌되었건 조금 영향을 받았다라는 건 인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특별히 그 중에서 보면, 높은 성장성을 가지고 높은 멀티플을 보유한 기업들의 주가의 하락이 조금 더 크게 나왔다. 그 숨고르기가 다른 것보다 조금 더 크게 나왔으니, 살짝 여기 쪽에서는 숨고르기를 하고 갈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표물로 뭐를 알아야 될 거냐? 시그널이 되는 물건을 뭘로 알아야 될 거냐? 일단 크립토커런시, 비트코인 자산을 하나의 그 지표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 상정해보는 거는 뭐 적절한 시나리오가 아니겠느냐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저 지금 소설 쓴 거예요. 시나리오라 그랬잖아요. 누구도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뭔 일이 어떻게 터질지 몰라요. 그래서 그러나 이런 정도로 보실 수 있다는 거. 자, 미국 스케줄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자, 미국 스케줄 보시면 뭐 오늘 특별한 일이 없고요. 10월에 무역 수지, 그 다음에 생산성 단위 노동 비용, 그 다음에 경기 낙관 지수, 소비자 신용이 7일 발표 있고요. 그 다음에 구인 구직 보고서가 8일 있습니다. 이번에 비농업 고용자 수가 상당히 적게 나왔어요. 그러나 다음번에 또다시 50만 이상 터진다면, 평균이 55만이었는데 50원 7천, 또다시 50만 이상이 터진다면 이거 이제 진짜 인플레이션 오는구나라고 시장이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는 11일 금요일 11월 CPI가 나옵니다. 이 CPI 11월 CPI에 따라서 시장은 또 상당히 흐를 수 있다는 거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미국 시장은 이 정도 정리하고, 오히려 한국 시장에 훨씬 더 영향이 많은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중국 이야기입니다. 중국 난리 났습니다. 자, 난리 난 중에 꽃이 피고 있어요. 꽃이 흑삼전타 한 잔 먹고. 헝다가 해외 채무에 100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당국에 도와달라고 SOS를 쳤습니다. 3일 저녁인데요. 헝다는 공시에서 2억 6천만 달러의 채무를 상환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이를 상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채무 이행에 실패할 경우 일부 채권단들의 채무 상환 요구가 가속화될 수 있다라고 언급이 나왔습니다. 헝다 망했대. 얘들아, 헝다 망했대.
이거예요. 진실은 이겁니다. 헝다 망했다는데 어떡하지? 근데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그 대외 채무의 양이 좀 과도하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대외 채무가 그런 정도는 아니네.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2억 6천만 달러를 못 갚는다라는 것이죠. 한 3천억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얘네가 뭐 얼마를 갖고 있어요? 채무가 훨씬 많은 채무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뭐 큰 돈은 아니지만 이제 못 갚기 시작했으니까 도미노처럼 깨지겠다는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 여기까지만 하면 이제 후덜덜 가슴도 덜덜 뭐 이렇게 되는데, 그 뒤에 자 광동성 정부하고 만났어요. 그리고 광동성 정부가 뒤늦게 이것도 상당히 발음 없네. 광동성. 네, 광동성 정부가 저녁 늦게 이 만나고 나서 면담을 하고 나서 시장회장 면담하고 나서 언급을 했습니다. 헝다의 요청으로 헝다 위험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실무단을 파견할 것이다. 아셔야 될 게 중국은 성 정부가 나라예요. 스테이트 하나라고 보는데, 미국의 뭐 예를 들어 뭐 워싱턴주, 캘리포니아주 뭐 이런 것처럼 뭐 광동성 정부도 그런 주라고 보시면 되죠. 물론 이제 미국과 다르게 자치적이라기보다도 중앙 집권적으로 그 중앙에 베이징의 말을 훨씬 더 잘 듣죠. 거기에 그러니까 베이징 가는 게 목표고 이쪽 성 정부의 임원들은. 근데 어쨌든 나라예요. 거의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겠다는 것은 뭐냐면 나라가 직접 개입하겠다는 얘기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실무단은 회사의 위험 관리와 내부 통제를 감독하고 개선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께서 성명서를 내면서 광동성 정부의 개입을 지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미국하고 좀 다르죠. 물론 미국도 FRB 그 연준이 개입하겠다 그러면 문제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중국 같은 경우는 인민은행이면 정부의 의견이 반영되었다라고 충분히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중국 은행이 인민은행이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더 들어보면, 헝다의 위험을 낮추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기관 및 지방 정부들과도 협력할 것이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산업의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협력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까지 언급을 했냐면, 최근 디벨로퍼 역액 발행 달러채 시장 불안은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건설업체들의 해외 채권, 달러 채권이 불안한데 그것은 장기화하지 않을 것이며 최근 분위기가 호전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증감에도 나와서 증권감독위원회 뭐 이런 정도 봐야 되겠죠. 헝다그룹 이슈가 중국 자본시장의 정상 운영에 외부 충격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브리핑을 했어요. 그래서 헝다가 광동성 정부하고 면담한 다음에 광동성 정부가 얘기를 했고요. 인민은행이 얘기했고요. 증감위에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은행증권감독도 부동산을 건전하게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은행감독위원회 같은 음감회에서 또 나와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4개 부서에서 나왔어요. 4개 부서에서. 이걸 김경환 애널은 이 부분을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총망라에서 다 나왔어요. 네. 수장들이 다 나와서 이야기를 한 거,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정부가 다 막겠다. 문제 없을 거야. 다 막을 거야. 우리가 다 막을 거야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에 대한 신뢰감에 따라서 좀 상황은 달라지겠죠. 결국은 잡힐 겁니다. 중국 정부는 잡겠다고 하면 잡았으니까, 우리 그동안에 그 원자재 가격 잡는 거 보셨죠? 굉장히 거칠게 중국 정부가 잡아내는 거 봤어요. 그리고 뭐 공동 부유하면서 막 그냥 까는 거 봤죠. 한다면 하는 애들이야 진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는 건 결국 잡을 건데, 문제는 중국 정부가 얼마나 날렵하고 세련되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에 대해서 시장이 의구심을 가질 수 있죠. 시장이 의구심을 가지는 동안에는 시장이 좀 충격을 받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디지추싱 예에서도 볼 수 있어요. 디지추싱이 상패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잖아요. 가변이익 실체 VIE라고 가변이익 실체 지배구조를 가진 역외상장을 중국에서 금지했다라는 얘기와, 또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뭐라고 그랬어? 야, 니네들이
저기 뭐야 정부 지분 얼마야 똑바로 얘기해. 그거 얘기 안 하면 너희 다 상패야 라고 협박을 했죠. 미국에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아주 작살이 났어요. 디지치싱 20% 빠졌고, 그 다음에 어디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투자한 그 알리바바도 8%나 빠졌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 핀토도 뭐 이런 애들 뭐 다 작살이 났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중국 여기 증권감독위원회죠. 거기서 얘기를 했는데, 중국의 ADR과 홍콩 인터넷 기업은 역외 상장 금지와 ADR 상장 폐지 의도가 전혀 없다라고 강조를 했다고 하고요. 또 최근 ADR 회계 문제 관련해서는 미국 감독 당국과 교류를 통해 진전이 있었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뭐냐, SEC하고 자기네 얘기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또 증감에서 대변인이 한 얘기는 뭐냐면, 중국 감독 당국이 VI 가변익 실체 지배구조를 통한 역외 상장을 금지하고 중국 ADR의 미국 상장 폐지를 유도한다는 보도는 완전한 오해다라고 증감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업은 여전히 역내외 감독 기관을 통해서 미국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결국 이런 것들이 이제 하는 거를 이제 어디야 부동산 헝다로 인해서 훨씬 더 커지는 것들을 이제 전격적으로 막겠다는 흐름들이 나오는데요. 여기다 또 하나 더 있어요. 3일 저녁 국제통화기금 총재와의 화상회담에서 리커창 총리께서 적절한 시기에 지급 준비율 인하를 단행하고 실물경제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당국자들과 대표와 책임자들이 이렇게 발언을 하고 나면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 실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난 토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1월 은행 감독 보고서, 통화정책 보고서, 거기에서 대규모 양적 완화, 대수망관 지향하겠다라고 그동안에 통화 관리의 대물을 굳게 지킬 것이다라고 했던 두 가지 표현이 삭제됐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 표현이 삭제된 상황에서 실제로 리커창 총리께서 지급 준비율 인하를 단행하겠다는 건 뭐냐면, 자, 드디어 중국에서 권 씨가 거의 1년 내 기다리고 있었던 뉴스가 나오는 거죠. 네, 중국의 완화 스탠스가 시작되었다. 참 기묘하게도 조익재 연구원, 옛날 센터장님이셨죠. 조익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미국이 긴축을 하면 중국이 돈을 풀었다,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는데요. 그리고 홍록기 의원은 이거 수출 잘 되는 거 보니까 중국이 쉽게 돈을 안 풀겠다 이랬는데 풀죠. 이제 푸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긴축을 하게 되자 중국이 돈을 푼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한국 투자하시는 분들은 너무 쫄지 마세요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쫄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중국을 통해서 한국 투자에 힌트를 얻는 대목도 하나 나왔습니다. 공신부에서 14차 5개년 계획 공업 녹색 성장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철강, 시멘트, 평판유리, 전해 알루미늄 업계의 생산 정책 엄격 시행 및 시멘트, 인산 암모니아, 탄화 칼슘, 가송소다, 황린 등 업계의 증산 엄격히 통제, 환경보호, 에너지 소비, 물소비 등 기준을 강화하여 낙후된 생산을 퇴출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좀 엄청난 투자 아이디어가 여기서 나왔죠? 그죠? 그죠? 낙후된 생산 퇴출하겠다. 한계 기업 없애겠다는 얘기예요. 공급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호재죠. 그 다음에 탄화칼슘, 가성소단, 황린, 인산암모늄, 시멘트, 여기 관련 업체들 살펴보셔야 되는데 주가 낮은 기업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올라간 기업 말고. 그 다음에 철강, 시멘트, 평판유리, 전해알루미늄 업계의 생산 정책 엄격히 시행하겠다라고. 그러면 전력 공급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무작정 원하는 대로 다 해주진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계속 말씀드렸던 거, 시크리컬 업종이죠. 이런 것들이 중국 생산이 꺾여야 한국이 가는데 3분기 실적 피크 치고 왜 주가 빠졌어요? 실적 피크 치기 전부터 왜 빠졌어요? 2분기 좋았고 3분기 연속으로 좋았는데 2분기가 좋았던 데가 있고 3분기가 좋았던 데가 있어요. 더 좋았던 데가 있는데 3분기 되기 전부터, 실적 발표 전부터 주가 질질질 세고 난리가 났잖아요. 2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부터. 왜요? 왜입니까? 중국 애들이 생산하면
안 된다니까. 왜냐하면 전기세가 얼마 최고? 우리 김경환 애널 오늘 그래서 긴급 소환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김경환 애널도 참 미친 사람이야. 저녁 8시 막 이럴 때 막 정보 올려요. 오늘 정보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도 김경환 애널 자료인데요. 그래서 내가 그냥 문자 보냈어요. 상황이 되게 급하게 돌아가네요. 내일 한번 오셔서 한번 얘기하실까요? 했더니 콜! 이랬어. 그래서 오늘 저녁에 영상을 찍을 거고요. 이 주말까지 기다리기가 너무 바빠서 주중에 한번 올릴까 하는 고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 뭐 수요일이나 뭐 이렇게 해서라도 수요일이나 목요일이나 주말이나 해서 빨리 편집 가능하면 해서 좀 올릴게요. 왜냐면 지금 중국 상황이 되게 급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들어야 될 대목이기 때문에 오신다고 했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기 시작합니다. 다행히 한국은 위기를 먼저 실현했죠. 그래서 그거 좀 이미 얻어맞았기 때문에 이번 건으로 인해서 얻어맞으면 기회 요인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 더불어 같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궁금하신 점도 많으실 것 같아서 질의응답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